리뷰할 차량은 초소형 전기차의 독보적인 모델 트위지입니다. 르노 프랑스에서 왔고요. 제작은 스페인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국내 생산을 하니 많이 그러는데 사실 전 찾아보지를 않았어요. 르노에서 2009년에 컨셉카로 처음에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2012년에 본격적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2017년에 런칭을 했죠. 그 이유는 한국에 이거를 자동차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법안이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법안을 개정하느냐 2007년 글로벌 런칭 5년 만에 한국에서 선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차량은 본격적으로 한 2년 정도 판매를 했는데 2년 동안 생각보다 꽤 많이 팔았어요. 나오는 족족 쭉쭉 팔았는데 그 이유는 국가 보조금으로 구입을 하면 나름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점이 그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르노 트위지는 1330만원에서 1480만원의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고요. 2019년 기준으로 서울시 보조금을 받으면 71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왜 보조금 왜 주나 몰라. 사실 저도 이 차량을 구입을 했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 3개월, 한 2달 정도 가지고 있다가 판매를 했는데요. 그때도 한 750만원 정도, 서울에서 등록하고 750만원 정도 보조금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700만원 정도 보조금을 받으면 이 차량은 620에서 770만원에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모터바이크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고요. 현재 중고 시세는 한 400만원대면 살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구매가 괜찮을 차량이긴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제가 이 차량을 타면 많이 물어보시는 게 차량 가격이 얼마냐, 아니면은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 하나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보험은 사고 나면 보험은 어떻게 해요? 라고 가장 많이 길거리에서 많이 질문을 받았는데, 보험은 똑같습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똑같이 가입이 가능하고요. 보험료는 한 경차 수준, 저는 제 기준으로는 모닝이랑 이 트위지 보험료가 똑같았습니다. 르노 트위지의 연비는 7.9 킬로와트가 되는데 아이오닉이 6.3에 비하면 차량이 가볍고 이런 거에 비해서 상당히 괜찮은 연비는 보여주고 있어요. 한 번 충전으로 또 몇 번 갈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한 번 충전으로 약 한 60km, 70km 간다고 하지만 제가 한 2달 정도 타면서 느꼈던 거는 한 번 충전에 날씨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데 한 50km에서 한 60km 정도 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면부터 한번 차례차례 좀 살펴볼게요. 일단 트위지 같은 경우는 웬만한 건 다 있습니다. 일단은 와이퍼로 왔다 갔다 하는 와이퍼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헤드라이트는 할로겐 헤드라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할로겐과 이 로장주 로고가 딱 중앙에 들어간 디자인은 참 잘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방향 지시등이 존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는 충전기가 있는데, 이제 충전은 220V로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충분히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와이퍼의 워시액도 여기에 들어가는 걸 알 수 있고요. 충전선 같은 경우는 그냥 당기면 한 3m 정도가 되는데, 사실 3m로는 좀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장 코드를 들고 다니시는 것을 추천해요. 지정된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데서 충전이 가능하다고 하시면 상관이 없겠지만 짧으실 거예요. 서스펜션이나 브레이크를 살펴보면 거의 바이크 서스펜션과 바이크 브레이크에 가까운 그런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 차량의 주행 성능을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카트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전장은 2338mm고 그리고 전폭은 1237입니다. 그러니까 전장 길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작기 때문에 웬만한 승용차 주차하는 곳에 세로로 주차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차 중량은 475kg로 500kg가 되지 않는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께서 이걸 2인승을 살지 아니면 뒤에 화물로 살지 고민을 하시는데, 전 개인적으로 화물 사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차량 안에를 살펴볼 텐데요. 차량 안에를 할 때 도어 손잡이가 전혀 없습니다. 이 밑에도 도어 손잡이가 없어요. 그러면 문을 어떻게 여냐? 아마 처음 타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난감하실 거예요. 자, 도둑놈처럼 손을 안으로 넣고요. 안에 보시면 저 레버 있죠? 레버를 살짝 잡아 당기시면 됩니다. 당기실 때 위에 윈도우를 살짝 열고 당기시면 이렇게 열 수가 있습니다. 항상 열 때 손 조심하세요. 잘못하면 손 다칩니다. 자, 일단은 이게 걸링 도어라고, 시저 도어라고 하죠. 이렇게 돼 있는 걸 시저 도어라고 하는데, 슈퍼카에서나 볼 수 있는 시저 도어를 장착해놔서 좁은 공간에서도 내리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차량의 안쪽을 들어가서 좀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인승 모델인데, 2인승 모델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정작 2인승을 탈 거면 뒤에 사람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그냥 2인승은 없다고 생각하고 이 차량을 구입하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차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량의 스티어링 휠은 르노의 로장주 마크 외에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파워 스티어링 휠도 아니에요. 자, 키는 스타트 키가 아니라 이제 뽑아서 돌리는 타입이고요. 자, 그러면은 시동부터 걸어 볼게요. 시동을 걸려면 똑같아요.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걸면 이게 시동이 걸리십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차의 시동, 출발도 못 하시는 거로 제가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출발하실 때는 이 고가 꼭 있어야 출발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 이 차량이 출발하기 전에 많은 분들께서 잘 모르시는 부분이, 이 차량에도 사이드 브레이크는 있습니다. 사이드 브레이크가 여기 밑에 있거든요. 사이드 브레이크가 밑에 있기 때문에 밑에서 이 버튼을 눌러서 한번 당겼다가 이렇게 밀어줘야 차가 출발이 됩니다. 그리고 주행 버튼은 버튼식으로 되어 있어서 D, N, R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 버튼은 사실 D와 R을 동시에 누를 수 있게 디자인을 해놨고요. 비상 깜빡이는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뭐라 안 돼요. 그리고 깜짝이야. 경적은 이 끝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경적을 하시면 되는데, 경적 소리는 사실 차 바깥의 소리도 굉장히 크지만 차에서 이 유입되는 소리도 굉장히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트위지의 단점 중 최고의 단점은 일단 창문이 없다는 거예요. 창문이 사실 이런 아크릴 창문이 요즘 장착돼서 나오는데, 사실 열어도 한 이만큼밖에 안 열리고요. 진짜 덥네요. 진짜 덥네요. 그래서 이 아크릴, 사실 너 이거 부러졌어. 잠깐만, 나 이거 부러졌어. 씨발. 이거 아니구나. 부러진 게 아니구나. 돌려야 되네요. 아이씨. 창문 때문에 차량을 팔았었어요. 왜냐면 이 아크릴 창문이 아니라 비닐 창문으로 돼가지고 비닐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점과, 사실 거의 야외 주차장에 세워야 된다는 단점으로, 사실 이거 그냥 열면 열리거든요. 열고 쓰레기 던지면은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점 때문에 차량을 좀 팔았었습니다. 좀 열게요. 너무 덥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에어컨이나 히터, 그리고 기본적인 오디오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 에어컨이 장착돼서 나온다고 하지만 사실 그거 장착해도 더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에어컨을 돌린다고 하면 그 배터리로 돌리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 차량 주행이 60km, 한 번 충전으로 60km 가던 게 한 번 충전으로 40km도 못 가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마냥 에어컨이 들어간다고 해서 또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트위지의 장점이 있다면 일단 1인승이고, 그리고 옆에 공간이 굉장히 넓고, 그리고 이 바깥으로 이 보이는 이런 게 자유감이 되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차량으로 뭐 출퇴근을 하겠다, 저는 비추드려요. 그냥
뭐 오토바이로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걸 원하신다면 그런 거라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트위지를 자동차 대용으로 사겠다? 저는 비추합니다. 일단은 더워요. 그리고 겨울엔 추워요. 지금 제가 보시면 땀이, 제가 땀 잘 안 흘리는데 땀이 이 정도로 날 정도로 참 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은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재미와 아니면 정말 내가 활용도가 있다라고 하면 전기차 보조금을 받아서 700만 원대 구입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로는 나가지 않고요. 이제 서킷에서 왔다 갔다 잠깐 하면서 이 차량에 대한 느낌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승에 대한 차량들이 한 4대 정도가 있어서 시간이 없어서 도로를 나갔다 오기도 그렇고 조금 이따가 세션이 있어서 그 서킷 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잠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속성은 제가 따로 한번 끝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차량은 편안하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편하진 않아요. 전체적으로 이 차량 느낌은 재밌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지만은 카트 타는 느낌? 실질적으로 전기 카트를 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전기차니까 편하겠다. 전기차가 사실 이게 뭐라 그러죠? 디젤차나 가솔린 차처럼 그런 느낌이 아니라 좀 엔진 진동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편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차량은 그냥 4륜 오토바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나아요. 오히려 4륜 오토바이보다는 조금 편한 느낌?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코너링이나 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카트 타는 것처럼 재밌습니다. 그래서 레저 카트 말고 스포츠 카트 정도를 타는, 그러니까 보통 카트가 레저 카트, 스포츠 카트, 레이싱 카트 보통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거기서 레저 카트 말고 한 스포츠 카트 정도 수준의 주행감을 보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스티어링 휠은 일단 옛날에 트럭 보면 파워 스티어링 말고 노 파워 스티어링 휠 있잖아요. 그런 노 파워 스티어링 휠 같은 느낌으로 뭐 주행 중에는 크게 상관없지만 제자리에서 돌리기에는 굉장히 좀 빡빡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사실 주행하시기에는 좀 지랄 같은 경우가 좀 있고요. 전체적으로 남자분들은 크게 문제될 건 없지만 그래도 좀 짜증나는 그런 건 좀 있어요. 자, 전체적으로 에어컨도 없고 히터도 없고 이런 차를 왜 사나? 라고 말씀을 한다면 그냥 안녕 M4 그냥 재밌게,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는 것보단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겐 추천합니다. 하지만 일반 차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신다면 전 추천하지 않아요. 사실 이 차량의 충돌 시험 능력을 보면 그렇게 아주 좋은 점수는 또 아니거든요. 잠깐 볼까요? 뭐 이 정도의 충돌 능력 테스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이크 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게 시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차량을 바이크 대신 하는 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고요. 트위지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한 2달 동안 소유하면서의 느낌, 솔직한 느낌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